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당신이 느닷없이 웬 조던 피터슨이냐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분에 대한 저의 소견을 내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베스트셀러 저자, 유튜브 스타인, 토론토 대학교 명예교수 조던 피터슨은 그간 북미의 여러 정치 문화적 논란의 한복판에 섰었고 도무지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인해서 많은 적을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숱한 오해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내 혼란스러운 계엄 탄핵 시국 속에서 극우 청년들의 법원 침입 및 파괴라는 충격적인 사건마저 벌어지는 와중에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남성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피터슨 교수가 마치 극우 사상의 핵심 주창자처럼 소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극우와는 매우 동떨어진 지평의 이른바 리버럴 인문학 문화에 쩔어 있는 조용한 교육자로서 저 나름의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논의의 장하고는 좀 대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제가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를 잘못 이해하고 성장에 해가 되는 활동에 삶을 낭비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후다닥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6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피터슨 교수의 저서가 한국에서도 30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하고 한국의 청년들의 관심도 꽤 많이 받고 있는데 비해서 이 사람의 사상의 핵심을 제대로 거론하거나 인식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기도 한 것이고요. 실은 지난 몇 해 동안 저는 제 주변의 지인들, 그러니까 특히 대학 교수나 그 밖에 공부하는 분들과의 대화에서 조던 피터슨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인물에 대한 세상의 선입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른바 식자층의 선입견은 이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짐작하는데요. 저는 이 사람의 저서 3권의 영문판을 다 정독했고 바로 이 책들인데 이게 가장 인기를 끌었었던 12 Rules for Life,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고 번역됐죠. 이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속편으로 나온 Beyond Order라는 거, 질서를 넘어서, 그리고 사실 예전에 제일 처음 썼었던 보다 더 학문적인 저서인 이제 Maps of Meaning이라고, 의미의 지도라는 이 책은 이건 되게 커요. 이 일반 책하고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뭐 이제 훨씬 차이가 나는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렇게 두껍고요. 580페이지인가 그런데 이거 읽는데 거의 1년 걸렸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사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이제 강의 코스가 되게 많거든요. 그 주요 강의 코스 2개를 착실한 수강생 자세로 제가 시청했습니다. 이 강연이란 것이 이 Personality and its Transformations라는 성격론에 대한 강의는 짧게는 40여 분에서 길게는 2시간 30분이 넘는 강의가 총 22회 진행되고요. 아마 수강 직후에 제가 학기말 시험을 봤더라면 A학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이가 60대가 넘은 이후로는 단기 기억력이 너무 나빠져서 뭐 1, 2년 지난 지금은 이미 많이 까먹었습니다. 또 이 Maps of Meaning, The Architecture of Belief, 의미의 지도 강의 또한 역시 그 매회 2시간 30분에 육박하는 강의가 12회 진행됩니다. 다들 2014년부터였던가 피터슨 교수의 대학에서 매년 촬영한 것으로 저는 마지막 버전이 2017년 강의 시리즈를 시청했고요. 피터슨 교수가 젊어서 하버드 대학교 조교수로 있을 때 녹화한 강연도 유튜브에 있습니다만 이건 제가 제대로 시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밖에 서구 여러 대학과 강연장에서 열린 피터슨 교수의 특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명한 슬라보의 지제과의 토론 같지도 않은 토론이라든가 리차드 도킨스 교수와 벌인 지루한 토론 등등의 주요 강연도 시청했고 최근 영미의 유명 인사들과 인터뷰한 그의 팟캐스트도 여러 편 시청했었습니다. 이런 유튜브 강연들은 국내에는 한글 자막이 제대로 제공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유튜브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자막은 아직 수준이 열악해서 학문적인 내용을 장시간 시청하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소시적에 미국에서 오래 학업을 이어가면서 학위들을 받았던 연유로 영어 강의를 자막 없이 시청하는데요. 그렇지 않았다면 피터슨 교수의 방대한 강좌의 수강을 완료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떠도는 피터슨의 짧은 발언에 대한 영상 중에는 이런 방대한 강의의 일부분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발췌해서 특정 관점만 부각시키는 폐단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극우나 여혐 쪽에 빠져버린 소수 남성들이 피터슨 교수가 자신들의 성향 자체를 지지해 준다고 오인해서 소비하고 있지 않나 추측합니다. 저는 코시국 이래로 조던 피터슨 교수의 책과 강연을 꽤 많이 소화했던 연유로 피터슨 교수의 생각에 대해서 피상적 수준을 넘어서 보통 사람들보다는 상당히 깊이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떠도는 그에 대한 풍문과 오해를 한켠으로 치워두고 피터슨 교수가 실로 무슨 주장을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다고 주장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피터슨 교수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으로 젊을 때 북미에서 비슷한 교육문화 환경을 거친 입장에서 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50대 이후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것이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인데요. 피터슨 교수 또한 자신의 연구의 큰 축을 융의 사상을 빌려서 축조했고요. 융의 사상을 공부한다는 공통점과도 관련이 있는 더 중요한 점은 저도 피터슨 교수처럼 특정 종교 교파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면서 심층의 종교성을 굳게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또 저도 신비 체험을 했었는데요. 그 체험이 이후의 삶의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제가 처음에 피터슨 교수에게 끌렸는데 이 사람의 전문 분야인 임상심리학과 더불어서 진화심리학, 신경학 등에 대한 이야기에 빠져들어가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유명인으로서의 피터슨이 아니라 전문가 대학 교수로서의 피터슨을 탐독하게 됐죠. 실제로 이분의 심리학 강의 내용을 공부하면서 저 자신의 강의를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피터슨 교수에 대한 매스컴의 반응을 살펴보면 열렬한 지지자 또는 지독한 반대자들이 다수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피터슨 교수의 주장에 지지하는 면도 많이 있고 또 반대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요. 제가 보기에 국내 정보 소스로는 나무위키에 피터슨 교수에 대한 소개가 꽤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근거가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사상가의 핵심 주장이 인류 공영을 위해서 우리가 음미해볼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뉴욕타임스나 뉴 리퍼블릭 등의 미국 진보 진영 미디어로부터 서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적 지식인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활약을 일람하려면 그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면 됩니다. 그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정보들을 광고하고 있죠. 유튜브 구독자 750만 명, 팟캐스트 다운로드 1억 5천만 회 등등. 또 토론토 대학 퇴직 이후에 그의 교육 활동을 영역별로 소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자기 이해를 위한 글쓰기에 대한 활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건 저의 대학 강좌의 노선과도 매우 비슷한데요. 이런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분석 심리학적 개성화를 강조하게 되는 교육자가 자연스럽게 택하게 되는 노선일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학자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료를 일람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역사학도한테 기초적으로 부여되는 1차 사료의 검증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고 당의정 따위를 입힌 유튜브 알고리즘에 빠져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만을 갈수록 공고하게 하는 일이 많다고 봅니다. 저 또한 세상사의 다른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이한 태도에 빠지곤 하죠. 아무튼 여기서 그놈의 알고리즘 때문에 무조건적인 빠나 안티 집단의 형성이 가속화되고 자아의 덫에 사로잡힌 젊은이가 광신도가 돼서 인생을 허비하는 안타까운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한 사람이 근거 없는 극단적 의견에 빠져서 음모론의 추종자가 되거나 이념적 투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가 존엄한 개인으로서 민주시민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합당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학적 사료 검증과 같은 비판적 읽기 훈련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인문학 소양 교육이 절실하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심층심리학적으로 볼 때 음모론에 빠지는 심리는 평소에 심하게 자신의 직관적 기능, 그러니까 MBTI의 N 있죠.
인투이션, 이것을 홀대하면서 살아온 사람한테 잘 일어난다고 봅니다. 과도하게 냉정한 합리주의나 기계론에만 빠져서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나아가 융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개인의 무의식적인 투사, 프로젝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지나치게 많이 일어나는 점도 심각한 문제고, 그래서 청년의 내면 성찰 또한 절실한데, 이건 깊고도 긴 얘기라 오늘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제 채널에는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세상사에 대해서 오지랖이 넓은 피터슨 교수인데요. 특히 이 화면에 나오는 무슬림에게 고한 이분의 메시지는 무슬림 식자층에게서 많은 핀잔을 듣기도 했죠. 이 사람을 향한 가장 강렬한 비판은 이 사람이 극우 보수주의자이고 반여성주의자이면서 반평등주의자라는 것 등인데요. 저는 세간의 이런 비판에 전부 반대합니다. 피터슨은 개인의 삶의 본질적 목표에 대한 각성을 통해서 세계의 점진적 개선을 지향하는데요. 이런 노선은 그의 주장대로 고전적 리버럴리즘이자 전통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이상적 의미의 보수주의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극우라는 수식어는 가당치 않고요. 제가 한국어 사용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왜곡 남용되는 일이 많아서 리버럴리즘이라는 영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입만 들면 자유를 외치다가 자유를 압살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는 정치 지도자도 있고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선천적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진화 심리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피터슨 교수는 반여성주의자가 아니라 사회 문화의 성정체성 형성을 절대시하는 특정 급진적 페미니즘 캠프에 반대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해야 되겠고요.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와 딸과 소통하는 다양한 면모들을 볼 때 고전적 양성평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또 사회가 개인의 지적, 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인식하고 개인의 성향에 맞는 성장과 커리어로 이끌어줘야 하지만 선천적인 개인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성과의 차이를 공공이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주장은 반평등이 아니라 친자본주의적이자 반사회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피터슨 교수는 좌파 진영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이기까지 한 주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근데 저 자신이 젊어서 신마르크스주의 사상에 많이 빠졌던 적이 있었고 아직까지 20세기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을 유용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터슨 교수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점이 많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의 부름에 부응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모험의 여정에 올라 고난과 역경을 겪은 뒤에 자신에 대해서 이제 보다 고향되고 심화된 인식을 품고 돌아오는 영웅 여정, 융과 조지 캠벨 같은 사람이 Hero's Journey라고 부르는 이 개념을 구체적인 현대인의 삶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성 조지가 용을 퇴치하는 이 그림이 서구의 영웅신화 원형의 대표적인 예죠. 피터슨 교수는 세간에 유행하는 이른바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거나 나는 특별해 등의 구호와는 현격하게 다른 엄격한 자기 개발을 청년들에게 요구했고 또 역경을 극복하고 최상의 자신을 구축해서 당당한 삶을 만들어가라는 스토아 철학과 니체를 융합한 듯 하면서도 보수주의적인 윤리관을 역설해서 온오프라인 세상에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었는데요. 사회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 개혁 없이 개인의 의지와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으로 인해서 이른바 기존 질서와 기득권의 현상 유지를 옹호하고 불평등한 출발점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약자 계층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런 비판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공교육의 인성교육이 받게 되는 비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썩어서 어른이 썩고 그래서 애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건데 왜 사회를 고치지 않고 애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냐면서 인성교육적인 시도를 비판하는 진보 진영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저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보고요. 이러면 또 양시양비 회색분자라는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저는 굳건히 진정한 진보는 보수에서 나오고 진정한 보수는 반드시 진보를 배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고로 이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홈페이지에 올린 글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포즈 누르고 읽어주시고요. 아무튼
사회 구조 및 제도나 정책을 뜯어고치는 건 물론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이들의 심성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지도하는 선생과 부모의 인성에 또 인격 성숙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 역시 교육자의 몫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조적 변화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뭐 늙어 죽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 자칭 진보에 기울어졌다는 저는, 그리고 애주가인 저는 세간에서 극우주의자라는 오도된 평까지 받고 있으면서 또 음주를 비난하는 조던 피터슨을 왜 변호하고 나서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이 사람은 극우주의자가 아니니까 실제 극우에 계신 분들은 함부로 피터슨을 인용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실 수 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피터슨 본인도 자신이 극우가 아님을 강조합니다. 피터슨이 의미의 지도, Maps of Meaning 있죠. 그 주제의 연구를 시작한 애초의 동기가 히틀러 같은 극우 독재의 인간 파괴적 악행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유용한 시각을 창출해내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터슨 교수가 가부장제라는 문화 전통을 생물학적 관점을 빌려서 변호하지만, 동시에 가부장제가 사악한 독재자가 돼서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악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지점은 가부장제라는 유구한 문화 전통을 함부로 폄훼하고 무너뜨리려 했다가는 예상외로 뒷감당 못할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피터슨 교수의 진단입니다. 이는 제가 평소에 개인적으로 유교와 거리가 먼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교육 철학 강의에서 한국인이 유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 전통을 오늘에 되살려 재음미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계승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점하고 궤를 같이 합니다. 이런 능동적 문화 계승을 통해서 언젠가는 가부장제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피터슨은 반여성주의자가 아니라 반특정 페미니즘 캠프라는 입장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 얘기가 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친여성주의자이고 이른바 바이너리 양성 구도에 속하지 않는 성적 지향을 존중하고 10대 때부터 고전적 페미니즘을 진지하게 옹호해온 이성애자 남성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피터슨은 생물학적 성 차이를 무시한 비과학적 페미니스트 진영이 포스트 모더니즘 및 좌파 이론과 협업해서 서구와 세계의 대학 교육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논의 속에서 양성 구도에 속하지 않은 다양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한테 제기한 이 사람의 관점이, 또 이 사람의 주장이 복잡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저는 북미에서 PC,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요, 정치적인 올바름이라고 하죠. 이 운동이 극심했었던 80, 90년대에 미국의 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주장의 함의를 피부로 경험해서 잘 이해합니다만, 제가 피터슨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PC 문화가 초래한 서구의 인문학적 고전에 대한 존경심의 해체 과정에 대해서는 그의 비판에 상당 부분 수긍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한 자가 죽은 자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면요, 피터슨이 외치듯이 우리가 우리 선대의 문화유산을 존경하고 계승해서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선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요, 그렇게 될 때 또 선조들이 산 자인 우리들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참, 여기서 선대의 문화유산을 계승한다는 것은 근본주의자적인 무조건적인 전통 숭배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고요, 조지프 캠벨이 강조했다시피 전통의 쇄신을 통한 계승이라는 점을 짚고 갑니다. 그러니까 설 차례상에 홍동백서 같은 걸 주장하는 건 이건 전통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에 담긴 선대에 대한 인식과 존경의 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의 스승님이신 종교학자 오광남 교수님께서 종교의 표층이 아니라 심층을 강조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터슨 교수의 인류 문명을 이해하는 시각은 융심리학의 집단 무의식 원형 이론하고 고대 신화학, 그리고 니체, 하이데거, 피아제로부터 뽑아낸 인간 성장관 등등을 현대의 임상심리학, 진화심리학, 신경학 및 뇌과학적 관점을 근거로 삼아서 체계화하려고 시도한 결과물인데요. 이 사람의 학계 비판자들이 지적하듯이 과학적으로 그 진위를 검증할 수 없는 범주의 주장들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피터슨과 생물학자인 도킨스 교수의 토론이 진행이 제대로 되기가 어려웠던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겠죠. 이건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오늘은 여기에 더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피터슨 교수의 시각이 가치관 정립에 실패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신의 선대와 문명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범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겠습니다. 짧은 소개 영상으로 사실 매우 방대하고도 심오한 지식세계를 아우르면서 온갖 세상사에 참견하는 과도한 열정의 소유자 조던 피터슨 교수에 대해서 충실히 소개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그의 두 번째 저서이자 대표작인 이 책이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혼동의 해독제를 추천합니다. 저는 영문 원전을 읽느라 국문 번역은 잠시 얼핏 봤을 뿐이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권은 피터슨 바인 분을 읽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피터슨 교수에 대한 공부에서도 적용되는 금어는 확증 편향은 공부와 성장의 적이라는 점입니다. 정저지와의 가르침하고 같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